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 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남편과 시모를 시원하게 참교육해 주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사건이 연달아 생겼는데 친구들에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저는 31살, 남편은 33살입니다. 연애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결혼하자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남편과 시댁의 말과 태도가 자주 바뀌어 싸울 일이 많았습니다. 친정은 여유롭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에게 어릴 적부터 금전적으로 관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취업 전까지 당신들 재산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부모님 직업상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여유롭겠다고 생각하게 된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 큰 소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 아버지는 의사시고 어머니는 공무원이세요. 저는 석사까지 하고 취업해서 일하다가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너희들 공부 가르친 것으로 됐으니 결혼하고 돈을 모으던 쓰던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집 명의는 어머니 명의였고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증여세는 네가 내고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가부장적인 분들입니다.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저희 부모님과 너무 비교가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식사 후에 바쁘지 않으시면 설거지를 하십니다. 식사 후에 과일을 깎아서 어머니와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모든 일을 앉아서 저에게 시키시는 분들입니다. 저 없을 때는 누가 움직였는지 모를 정도예요. 남동생은 지금 유학 중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은 집에 왔었는데 이제는 거의 못 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만 적적하게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그리 애교가 많은 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으니 지금처럼 적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추석이 아직 멀었지만 남편과 얘기하다가 이번 추석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꼭 친정에 갈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시댁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요. 결혼할 때 남편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남 중 차남이라서 아주버님이 있으니 명절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양가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명절은 두 번 다 시댁에 갔었고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시할머니 댁까지 다녀왔습니다. 시할머니 댁에서 추석 다음 날 점심때 출발해서 밤중에 친정에 도착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미리 만들어 놓으신 갈비찜으로 밥을 차려주셨어요. 두 분이 저희를 반겨주시는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니셨는데 자식 둘이 모두 나가 사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설에는 친정에 갔습니다. 설 전날에 가서 자고 설 다음 날 저녁 때까지 친정에 있다가 저녁에 시댁에 잠깐 들러서 저녁 먹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일 가지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가지고 들들 볶으셨다고 해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오지를 않고 친정으로 남편을 끌고 가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하셨답니다.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 저희 둘이 그렇게 합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알겠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댁에 가면 저에게 명절에는 시댁이 우선이고 넌 우리 집 귀신이 돼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결혼 전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해도 못 들은 척 하시고 또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번 추석에도 친정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작년에 명절 두 번 모두 시댁에 갔으니 올해는 명절 두 번 모두 친정에 가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번 추석에도 친정에 갈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지난 설에 친정에 갔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불공평한 것이라고 했더니 남편은 작년 추석에는 시할머니 댁에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이 하는 얘기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명절뿐이냐고, 생신 때도 그랬지만 어버이날이랑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에도 며느리들이 어쩌고 하시면서 직접 차린 잔치상을 원하셔서 내가 다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어요. 그건 그거고 명절은 명절이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매번 시댁에 가서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육체노동과 감정노동 둘 다 하는데 매번 챙겨주기만 하고 간섭이라고는 일도 없는 우리 부모님은 보이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매번 나 만날 때마다 어느 며느리가 뭐 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명품 양복이랑 시계 누가 해줬냐? 끌고 다니는 차 누가 해줬냐 하며 따졌습니다. 남편이 제가 이렇게 계산적인 여자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계산적인지 몰랐다고. 우리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는데 시부모님은 우리한테 바라기만 하는 것을 한 2년 겪고 나니 계산적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하더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자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며 차키 집어들길래 차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내 아빠가 사준 차를 끌 자격이 없는 인간이니 당신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없이 출근하더군요. 저도 준비하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그새 전화로 고자질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며느리돌이 어쩌고 하시면서 네가 계산적으로 굴면 남편이 기가 죽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계산적으로 굴지 않았는데 남편이 계산적이라고 하니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해야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명절이나 어버이날 시댁에 갈 일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혼집까지 친정에서 해줬는데 시댁에서 뭐 해준 것이 있다고 여태까지 가서 일하고 그랬는지 정말 후회된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명절에는 남편이 친정에 가서 음식하고 친정부모님 생신에는 남편이 가서 생신상 차리고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해도 우리 부모님께 받은 것은 다 못 갚을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맨날 내내 하던 제가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놀라셨는지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결혼하면서 해온 것도 없는 주제에 한 번만 더 시댁 어쩌고 하는 말 하면 맨몸으로 내쫓아 버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새 시어머니에게 고자질했냐고 장한 아들이라고 빈정대듯이 말했더니 용건을 말하라고 짜증을 내더군요. 계산 좀 하려고 전화했다 말하고 친정에서 해준 집이지만 우리는 부부이니 앞으로 내 집에서 살게는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댁에 드린 예단비는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드린 용돈도 다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사준 옷, 차, 시계 등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퇴근해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알겠다고 이번 추석에 친정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추석 전날에 가서 우리 집 차례 음식 남편 보고 전부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명절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모님 생신상도 앞으로 평생 직접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으로 시댁에 드린 예단비 받아오라고 했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할 것이니 싫으면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 분들이 더 받을 생각만 하고 그걸 맞장구 치는 당신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냐고, 그거 거지근성이라고 막말도 좀 했습니다. 남편은 다 알겠다고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며칠 남편은 제 앞에서 기죽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변함없이 평생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싫은 티를 내면 다그치며 시킬 생각이고요. 제가 너무한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시댁에 할 거 다 하고 1년에 2번 있는 명절 중 한 번만 친정에 가겠다는 것을 가지고 계산적이라며 인신공격까지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지켜보고 자기 잘못을 알고 행동하면 결혼 생활 유지할 것이고 아니면 즉시 이혼할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뚫린 입이라고 나불대다가 입으로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스니님, 잘하셨습니다.
계속 강하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